9억대의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이 상가를요. 근데 힘들게 낙찰 받아놓고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매각으로 나오는 물건이죠. 오늘 상가 주인도 안타까워서 그래요. 13억에 샀어요. 이거 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10억이 공중분해된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성준입니다. 자, 오늘도 가치가 뛰어나고 아주 재미난 경매 현장의 영상, 스릴 넘치는 재밌고 경매 현장의 영상을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이자 안 줍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빼서 조금 더 수익성이 높은 수익형 부동산의 모델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의 모델은 상가죠. 상가 하나 잘 사서 월급만큼 월세가 따박따박 나올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가는요, 사람이 살면서 필수제의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잘못 사면 비싸게 사거나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을 덜컥 낙찰을 받아버리면 서울 자가에 사는 김 부장님처럼 폭락한 부동산을 사서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는 다른 세상입니다. 분양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일반 시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시세 대비 반값 혹은 반의 반값에 사서 안정적인 임대 구성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상가 중에서 가장 황금성이 높다는 서울에 위치한, 그것도 역세권입니다. 도로변에 바로 붙어있는 상가예요. 평형대만 무려 50평대의 상가가 현재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해 있고 역세권이다 보니까 50평이다 보니까 감정가가 무려 14억대에 출발했습니다. 영상 끌려고 했죠. 방금 14억 듣고 바로 끌려고 했죠. 제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절대 끄면 안 돼요. 끄면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비싸면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매는 다르다고요. 감정가가 14억인데 1회, 2회, 3회, 4회, 5회 그냥 쭉쭉 셀게요. 6회짜리까지 유찰돼서요, 반의 반값으로 떨어졌습니다. 14억대에 시작한 상가가요, 경매 최저가 21%, 3억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서울에 위치한 50평대 역세권 상가가 도로변에 붙어 있어요. 3억대라니 묻지도 하지도 말고 당장 가서 입찰하셔서 월세 받아야 되는 상가입니다. 10억을 벌 수 있는 가슴 떨리는 아주 웅장한 흥미진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는지, 현장에 뭐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지, 막 불난 상가인지 아니면 전체 공시를 통해 아주 죽은 상권인지 오늘 저와 함께 가슴 떨리게 10억 떨어진 서울의 상가 물건을 한번 저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을 영상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출발해 보시죠. 자, 우리 오늘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은요, 2016년도 11월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전부 다 소멸합니다.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는 전혀 없어요. 그럼 입지가 너무 떨어져서 그런가? 막 산속에 혼자 있는 상가인가? 그래서 아무도 안 산 건가? 자, 입지를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럼 궁금해서 안 되겠어. 바로 경매 물건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 경매 물건 목적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주상복합 건물이요, 오늘 우리 경매 물건의 목적물입니다. 두산 위브파크라고 해서 딱 봐도 그냥 누가 들어도 알만한 상업시설들이 잘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채선당이라는 브랜드 업종들이 있고요. 그 외에 뭐 싸다김밥, 들어도 다 알만한, 그리고 치과랑 병의원도 잘 위치되어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뒤에 보여드릴게요. 도보 10초 컷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위치해 있고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요. 반대편 건물 한번 보여드릴까요? 반대편 건물 보시면 저렇게 스타벅스도 있어요. 스세권이죠. 그리고 저기 반대편에도 백다방이랑 뭐 다이소랑 누가 들어도 알만한 빅 브랜드 업체들이 혼재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린이 대공원역이 도보 5분 컷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역 5분 컷 버스 정류장 세종대 건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젊은 인구들이 넘쳐 흐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근으로요, 주택이랑 아파트, 상가주택 세대 수만 2만 세대가 넘습니다.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브랜드 있는 업종들이 들어왔다는 건 뭐겠어요? 상권이 만족한다는 겁니다. 브랜드 입점만으로도 충분한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건지 들어가서 우리 경매 상가 물건 보면서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출발해 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 10억이나 싸진 상가가 나올 수가 있나? 스타벅스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데 혹시 상가가 뭐가 큰 문제가 있나? 바로 체크해 볼게요. 들어가 보죠. 자, 우리 상가는 층수가 지하 1층이긴 합니다. 지하 1층이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이블짐 뭐겠어요? 헬스장입니다. 헬스장 PT샵도 위치해 있고요. 그 외에 이거 뭐 짬뽕집이나 뭐 다양한 음식업, 요식업들이 현재되어 있는 상권입니다. 자, 우선 내려가 보면서 우리 지하에 상가 임차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매 물건은 요겁니다. 두둔. 뒤에 보여드릴게요. 승강기 내려서 바로 보이는 정면부에 우리 경매 물건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가벽 형태로 구성된 상태고요. 출입구는 꽤 있습니다. 평대가 전용이 50평이고 공급으로는 100평이 넘어가는 상태라 꽤 큰 상가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정면부 한번 돌아가면서 볼까요? 자, 여기 해당 임차인이 있어요. 화이트 진로로 돼 있어서 임대 구성은 안 돼 있어요. 깔세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깔세라고 하는 거는 경매 때문에 정상적인 임대차 구성이 어려우니까 그냥 경매 집행기간 동안에 잠시 쓸 수 있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자, 여기인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여. 안에가 문이 살짝 열려 있긴 한데 그러니까 안 열립니다. 잠가 있긴 하는 것 같아요. 이격이 있어서 살짝 열려 있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안에 이렇게 박스 보이시죠? 이렇게 그냥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창고로만 쓰고 있다. 그 외에 이쪽도 우리 상가 건물을 보여주고요. 이쪽에 보시면 밥 보세요. 뭐 딤섬, 면, 칼국수, 냉면, 짬뽕 뭐 이렇게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이쪽에서 배달 관련된 업을 진행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공유 주방으로 나눠갖고 사용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임차인의 깔세 금액은 월세가 한 200에서 250만 원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깔세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임대는 현재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긴 합니다.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경량 철골조 구조로 가벽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평을 나누면 한 5개, 6개 호실로도 쪼개갖고 임대 구성은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헬스장이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죠. 여기 바로 헬스장이거든요. 우리 지나가는 입구에. 해당 유동인구를 겨냥한 사업 아이템으로 임대 구성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즉 헬스는 몸을 만드는 건강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헬스를 하시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체육관, 복싱장, 복싱장을 한다거나, 제가 복싱을 하니까 그죠? 복싱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크로스핏을 할 수 있는 임대 구성을 진행한다거나 그러면 헬스를 하면서 같이 복싱도 하고 크로스핏도 같이 할 수 있는 충분히 연관성 있는 임대 구성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주차 시설은 아직 체크해보지 못했으니까요. 주차 시설이 잘 완비되어 있는지 잘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주차장 한번 가보시죠. 우리 상가의 주차 시설을 완비되어 있는 지하 2층까지 한번 내려왔습니다. 주차 시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하 2층부터 지하 3층까지는 주차를 할 수 있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비어있는 자리가 보일 정도로 주차 시설은 넉넉하게 완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상가 임차인들 안에서 손님들한테 약 2-3시간 정도의 주차 무료 쿠폰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 시설까지 완비된 서울 상가 건물
매력 있지 않으세요? 이 3억대면 너무 싼데, 그죠? 옆에 헬스장도 있고 배달업종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주차장 딱 그 엘리베이터 승강기 내리자마자 바로 정면부에 있어서 가시적인 홍보 효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에서 무려 10억이나 빠진 상가 경매 물건을 현장까지 방문해서 꼼꼼하게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그냥 요약해보면 입지는 최고예요. 대공원역이 도보 5분 거리고요. 버스 정류장 바로 인접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앞에 있고요. 대형 빅 브랜드 업체들이 다 임차 구성을 하고 있는 충분한 상권을 만족하는 입지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제일 중요하겠죠. 동일 스펙, 약 비슷한 스펙의 상가 매매가가 나온 거는요, 약 14억대의 일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호가이긴 하고요. 왜냐면 이제 13억대 막 분양받으신 분들이 취등록세 감안해서 그냥 14억대 팔려고 본전이나 챙기려고 내놨는데 그 금액엔 절대 거래되지는 않습니다. 여튼 14억대에 나와 있는 매물도 있긴 하다. 그리고 임대료는 어느 정도 나와 있냐면 50평대 상가가 임대료가 월세가 300에 나와 있어요. 평당 한 6만 원 정도, 전용 면적 6만 원 정도에 나온 거거든요. 그럼 300만 원 정도 임대 구성한다면 312, 326, 3,600입니다. 그럼 형 경매 최저가가 3억대죠. 수익률은 10%가 넘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죠. 한마디로 이자 한 돈백 내도 매월 2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월급만큼 따박따박 월세 나올 수 있는 상가 건물이라는 거예요. 10%짜리 상가 어디 있어요, 서울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경매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죠. 자, 제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큰일 납니다. 항상 제가 말미에 말씀드리는 거 있죠. 단점을 꼭 들어봐야 돼. 어떤 경매 물건은 단점이 존재합니다. 저는 항상 장점만 얘기해드리지 않아요. 단점도 꼭 얘기해드리는 유일한 경매 유튜브죠. 자, 첫 번째 단점은요, 현재 나와 있는 임대료가 너무 과평가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평당 6만 원대 나왔다고 했죠. 그거는 제가 여기 잘 아는 지역이라서 알아요. 그거는 상가 주인분들이 받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금액이고요. 사실상 지층 상가는 그렇게 구성되기는 어렵습니다. 왜? 유동성이 아니라 목적성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임대료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 50% 평가하세요. 한 4만 원대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좀 더 보수적으로 평당 3만 원대를 예상해 보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가 50평 기준 월세는 한 150만 원 정도를 예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률이 반으로 확 떨어지죠. 한 5%, 6%대의 상가로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매력적인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조금 더 호감을 가지려면 지층이니까 한 1회, 2회 정도 떨어지면 더욱더 호감적인 수치로 바뀌어주는 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요, 오늘 경매 물건요, 전에 누가 낙찰을 받았어요. 5차대 떨어지면서 5차 때 누군가가 6억대에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이 상가를요. 근데 힘들게 낙찰을 받아놓고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매각으로 나오는 물건이죠. 이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경매 정보지 상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 채권자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채권자는 더 낮게 낙찰돼서 회수할 돈을 없어지는 것보다는 어차피 입찰 보증금 몰수 돼봤자 그거 내가 받을 거 아니에요, 채권자가. 이 말은 뭐냐면 일부 취하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저가의 낙찰이 된다면, 한 번, 두 번 더 떨어진다면 일부 취하의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긴 합니다. 세 번째, 이게 외벽을 보시면 오픈형 상가라고 해서 경량 철골조 구조로 외벽을 좀 마감해 놨어요. 이러면 상가 임차인들이 인테리어 할 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의 인테리어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임대 구성이 조금 더 지연될 수는 있다. 결론! 만약에 내가 지층 상가에서 임대 구성을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직접 사용 목적으로 낙찰받는 건 현 차시에 추천드립니다. 서울이고요. 대공원역 바로 앞입니다. 버스 정류장 있고요. 유동인구 높습니다. 목적성 타겟으로 사업하시는 건 충분히 적합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것들 있죠. 피트니스 센터가 있으니까 동종업계에 그 유동성 타겟이 호감을 갖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을 임대 구성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외에 뭐
공유 주방이나 배달업종 많았으니까 배달업종, 뭐 스터디 카페, 스튜디오, 뭐 무인 창고, 이렇게 유동성 타겟이 아니라 목적성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구조들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입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사업하신 분들은 현찰시에 보는 게 맞고요. 아니다, 나는 월세 수입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 더 유찰되신 후에 수익성 검토해 보는 거 괜찮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양하는 부동산 일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부동산을 고가 분양을 막아주고 국민들을 보호해주는 부동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파트죠. 아파트는 분상제를 통해 고분양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분양받는 게 괜찮아요. 좋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나머지 부동산들 뭐겠어요? 빌라 혹은 뭐 오피스텔, 이렇게 구분 상가,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시행사, 분양사, 홍보사, 중개사, 마케팅 회사 전부 다의 마진율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받으면 수익을 연결하기가 절대 어렵습니다. 제발 사지 마세요. 메이크업 당하시는 겁니다. 임대 구성 잘 돼 있다고 홍보해요. 실제로 임대 구성하면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도 500만 원 구성돼 있다, 약국 들어온다, 뭐 들어온다, 병원 들어온다, 이런 말만 듣고 혹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메이크업에 속지 마시고요. 실제 나한테 있는 건 뭐겠습니까? 현재 임차인이 아니라 상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상가를 통해 임대 구성이 현실적으로 얼마가 구성이 가능한지 꼭 면밀하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상가 주인도 안타까워서 그래요. 13억에 샀어요, 이거. 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10억이 공중분해된 겁니다. 제발 상가 분양 막지 마세요. 꼭 경매로 반값 이하로 떨어진 금액에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상가를 사야 되는 경우가 있죠. 오늘같이 경매 물건 10억짜리 상가, 14억대 상가가 3억까지 떨어졌어요. 서울인데 이렇게 유동인구도 많고 대형 프랜트 업종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상가는 당장 사서 월세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금리가 떨어지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 시점에 나 대신 일해줄 수 있는 상가를 경매를 통해 반값 이하에 산다면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매 물건은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를 동반합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함께 내 돈이 나보다 일을 잘할 수 있는 부동산을 반값 이하에 취득해서 이 경제적인 위기를 기회로 바꿔보시죠. 저는 소액 경매로 건물주가 되는 로드맵을 항상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생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 저와 함께 나 대신 일할 수 있는 알짜 부동산을 소액으로 취득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평생만도 운영하고 있고요. 매월 정기적인 특강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석하셔서 가치가 뛰어난 시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도 직접 보시고요.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가치가 뛰어난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